미국 시카고의 만화 전문 서점, 슈퍼맨과 배트맨, 어벤져스 같은 슈퍼히어로들의 나라답게 이곳에는 다양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눈에 띄는 또 한 명의 영웅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이순신 장군입니다. 미국에서는 이순신 만화책이 출간되어 벌써 12부 이상이 판매되는 등 인기는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미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그들이 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실존 인물을 배경으로 한 이 만화는 역사책 이상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학생 제임스는 우연히 만화책을 읽게 되었고 자신의 역사 사상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왜 그렇게 생각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사연이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어려서부터 역사를 좋아했고 특히 전쟁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투, 나폴레옹의 원정, 미국 남북전쟁과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 속에서 빛을 발한 전략가들과 장군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이 저희 취미이자 학문적 열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다 보니 동아시아의 전쟁사에는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카고의 만화 서점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흥미로운 책을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갑옷을 입고 검을 든 한 남성이 강렬한 눈빛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이순신, 누구지?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책을 펼쳐보니 장대한 해전 장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함대가 해상에서 격돌하는 모습, 불타는 전장, 그리고 용맹하게 싸우는 장군의 모습.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일본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만화라고? 이건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닌가? 그런데 마침 그 서점에서는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에도 이 만화를 만든 작가가 직접 방문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호기심에 작가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만화 속 인물, 실존 인물이 맞나요? 작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순신 장군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일대기를 충실히 연구했고 실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만화를 제작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투들이 있었다는 건가요?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실제로 23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 해전 역사 최고의 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난중일기라는 기록이 그의 전투와 삶을 직접 증언하고 있죠.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이순신 장군의 삶과 업적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서양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문화와 전통은 깊은 역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역사학 수업에서 역사적 인물과 그들의 리더십을 주제로 발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의 전략적 리더십과 그의 전투 승리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나폴레옹, 윈스턴 처칠,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같은 서구의 유명한 지도자들을 선택했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조명받아야 할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위기에 처한 국가를 지켜낸 불굴의 의지를 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자신감 있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은 조용했고 학생들은 기대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단 12척의 배로 300척의 적군을 상대해야 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겠죠?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역사상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1597년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물리친 사건입니다. 강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학생들은 흥미로운 듯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수업 중에도 일본 역사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자주 표현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잠깐만요. 12척으로 300척을 이겼다고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반박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 사료와 연구에 따르면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에서 일본 함대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12척으로 300척을 상대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설령 조선 수군이 뛰어난 전략을 썼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전투가 아니잖아요. 몇몇 학생들이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의 역사에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전투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들었습니다. 우선 당시 일본 함대는 300척이 넘었지만 모두가 전투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조선 수군과 직접 교전한 배는 약 133척이었으며 나머지 배들은 지원 함대였습니다. 일본 유학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133척이면 여전히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12척의 배로 어떻게 그걸 상대할 수 있었죠? 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천재적인 전략입니다. 그는 단순한 힘의 싸움이 아니라 전장의 지형과 자연을 활용한 전술적 전투를 펼쳤습니다.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이라는 지역은 강한 조류가 흐르는 곳으로 배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 함대를 이곳으로 유인하여 조류의 흐름을 이용한 전술을 펼쳤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여전히 수긍하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조선 함대, 거북선이 그렇게 강력했다는 것도 믿기 어려워요. 일본군이 그토록 강했다면 거북선이 무적이었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거북선은 조선의 해군 기술이 집약된 전함으로 일본군이 주로 사용한 노출형 함선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강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철갑으로 덮인 거북선을 활용해 일본군을 압박했고 그 덕분에 조선 수군은 최소한의 피해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선이 무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그것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전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유학생이 점점 말문이 막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강점은 배의 숫자가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효과적인 전술을 사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직접 전투에 참여하며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었고 일본군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단순한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과 전술적 사고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일본 유학생의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였지만 제 논리적인 반박과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 점차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표는 검증된 자료와 논리적 사고방식으로 구성된 아주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만합니다. 학생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학생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한 듯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의실을 나가 버렸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역사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은 단순한 국가적 영웅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할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요. 이 논쟁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발표한 후 저는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에도 교수님과 몇몇 학생들은 저에게 추가 질문을 했고 역사학과 내에서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논문을 읽고 자료를 분석해도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취를 직접 경험해 본다면 어떨까? 책으로만 배우는 것과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하나가 한국의 대학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한국으로 교환학생 신청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기로 결정한 후 저는 어떤 곳을 방문해야 할지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기 위해 저는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방문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서울 경복궁과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아산 현충사, 이순신 장군의 생가와 그를 기리는 사당, 한산도와 통영, 한산대첩이 벌어진 장소,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 12척의 배로 300척을 상대했던 전장이자 역사의 현장, 진도 이순신 장군 유적지, 그의 마지막 전투와 최후를 기리는 곳,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그의 전략과 정신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기에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깔끔하고 효율적인 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빠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짐을 찾는 과정에서도 혼란이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공항이라고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 보니 그 명성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느낀 또 하나의 점은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래된 역사를 지닌 나라라고 알고 있었지만 서울에 도착했을 때 마주한 것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니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에 저는 신기한 듯 이곳저곳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통 시스템 역시 놀라웠습니다. 지하철역에는 모든 안내가 영어로 잘 되어 있어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교통카드 하나로 지하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고 차량 내부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것은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처음 도착한 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을 헤맸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이라도 멈춰서서 스마트폰 지도를 보거나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면 지나가던 한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길 찾는 거 도와드릴까요? 제가 영어로 길을 물어봤을 때도 몇몇 한국인들은 유창하진 않아도 최대한 알려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해가며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의미를 처음부터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하며 확신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학문적 연구를 넘어 문화와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여행이 될 것이다. 한국에 도착한 후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아산에 있는 현충사였습니다. 이곳은 이순신 장군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는 곳이자 그를 기리기 위한 사당이 있는 유적지입니다. 현충사에 들어서자 장군의 커다란 동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은 마치 역사를 초월하여 지금도 조선을 지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전시관에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난중일기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장수된 자가 전쟁터에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비록 내 목을 베고 내 몸을 가르더라도 나라를 위해 조금 더 아까울 것이 없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조선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진정한 충신이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 사당 한쪽에 적혀있는 그의 유언을 보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 병사들의 사기를 꺾지 않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숨겼던 그의 강인한 의지를 직접 마주하며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후 저는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이 벌어진 곳으로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친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하깃진 전술을 직접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깃진이란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처럼 조선 수군이 반원을 그리며 적을 포위하는 전술이었습니다. 조선의 빠른 배들은 일본군을 유인한 후 학의 날개처럼 점점 좁혀가며 포위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과 계산된 움직임의 결과였습니다. 조선 수군의 배는 일본군의 배보다 내구성이 강하고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이를 활용해 일본군의 주요 장수들을 제거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전략가로 불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본 해군을 상대할 수 있었는지를 직접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1597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했던 전투가 벌어진 장소입니다. 울돌목에 도착하자마자 바닷물이 거칠게 흐르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물살이 빠르게 휘몰아치며 작은 배들이 쉽게 이동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이용하여 일본군을 유인한 후 급류를 타고 빠르게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가장 유명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바다를 아는 지휘관만이 쓸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순한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지형과 자연을 활용하는 전술가이자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줄 아는 리더였다는 것을
직접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노량해전이 벌어진 진도 근처의 유적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은 적을 완전히 무찌르고 전쟁을 끝내기 위해 출전했지만 전투 중 총탄을 맞고 전사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선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장에서 끝까지 조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저는 그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장군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라 전략가이자 리더이며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순신 장군을 연구한 내용을 논문으로 정리하고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명받아야 할 위대한 역사적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는 이순신 장군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인물로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 전쟁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 떠난 여행이었지만 이 여정은 저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면서 저는 역사라는 것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저는 역사란 단지 과거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유적지를 방문하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란 현재를 형성하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이 벌어진 울돌목에 서 있을 때 저는 단순히 과거의 전투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실제로 싸웠던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강한 물살과 거센 바람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순신 장군이 왜 이곳에서 일본군을 유인해 싸웠는지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산도에서 본 하깃진의 전략적 가치는 단순히 해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리더십과 전략에서도 충분히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을 공부하면서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현대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찾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역사 연구의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겠다. 저는 미국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며 대부분 서구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사라고 배웠지만 그 내용은 주로 유럽과 미국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동아시아의 역사, 특히 한국의 역사는 단편적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고 그의 유적지를 직접 방문하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역사도 세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가 조선을 위해 희생한 정신은 단순한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조명받아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 역사를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며 깨달은 것은 단순히 그분의 업적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고 싶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쟁사, 조선시대의 정치와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발전 과정까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잘못된 역사적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발표할 때 일본 유학생과의 논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르고 있으며 일부는 왜곡된 정보만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역사 연구가 필요한 이유였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한국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연구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는 이유도 제대로 된 연구와 자료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한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와 같은 학생들이 더 이상 한국 역사를 단편적으로만 배우지 않고 그 가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도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기본적인 한식은 경험해 보았지만 아직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에게 항상 물었어요. 매운 음식 잘 드세요? 저는 솔직히 대답했죠. 아직은 자신 없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순신 장군을 연구하기 위해 떠난 한국 여행이었지만 저는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을 방문하면 이번에는 음식 여행을 떠나 한국의 다양한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음식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도 그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여행이 될 것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순신 장군, 그리고 한국. 저는 앞으로도 이 역사를 배우고 연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 방문에서는 매운 떡볶이에 도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